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이제 어제가 아니지? 방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 대해 배웠는데 이번에는 청동기 시대에 태어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 너희들 기억나는 거 뭐 있어? 고조선 하면 청동기, 당군시험, 팔조법.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쌤이 다시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은 누가 만들었을까? 당군왕검이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너희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당군왕검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자, 너희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지? 문재인. 맞지? 이름이 누구야? 문재인이고 대통령은 직업이잖아, 맞지? 네. 당군왕검도 똑같아요. 당군왕검은 직업이에요, 직업. 직업상으로 왕이라는 거예요, 왕. 왕이라는 직책을 당군 왕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름은 선생님 뭐라고 했어? 청동기 시대는 기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왕의 이름인지 몰라요. 기록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대 당군왕검, 2대 당군왕검 뭐 이런 식으로만 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했는데 당군왕검이라는 이름을 살펴보니까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 어려워요. 자, 당군왕검을 읽으면서 제사와 정치를 당군왕검이 통합했구나. 한마디로 제사장도 되면서 왕도 되는 거야. 그거를 재정일치 사회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제사의 제, 정치의 정 해가지고 재정이 일치됐다 해가지고 재정일치라고 합니다. 요걸 하나 알 수 있어요. 당군왕검이. 자, 그럼 당군왕검은 일단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어요. 자, 하늘나라의 환웅인가 환인인가 어쨌든 어쨌든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의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웃기지, 맞지? 그 사람이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한반도가 너무 좋은 거야. 여기서 나라를 한번 세우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딱 내려가서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누구를 데리고? 신하들 여러 명 신하를 데리고 갔는데 그 대표적인 신하가 운사, 우사 뭐 이래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또 뭐야? 농사가 활발했구나 이런 걸 또 알 수 있어요. 왜? 비, 뭐 예를 들어 뭐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비, 구름 뭐 이런 신화라는 이름을 데리고 오는 거 보니까 이런 농사가 활발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어쨌든 이렇게 내려왔는데 잘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 곰하고 호랑이가 나타나요. 곰하고 호랑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 사람이 되고 싶대.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곰하고 호랑이가 사자가 아니라 사람이 되고 싶대요. 자, 그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래? 그럼 동굴에서 쑥 마늘 먹거라 해서 햇빛 쬐지 말고. 근데 먹었는데 호랑이가 어떻게 했어?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곰은 참고 먹어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당군왕검을 낳게 됩니다. 1대 당군왕검을.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요. 아니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각색을 할 수가 있어요. 호랑이는 호랑이 부족, 곰은 곰부족. 그래가지고 뭐야? 곰부족하고 호랑이 부족이 싸운 거야. 뭘 가지고? 곰부족이 쑥, 갓, 마늘 농사 가지고 싸우게 된 거야. 근데 누가 이겼어? 곰부족이 이긴 거예요. 그래 그 곰부족이 그 환인하고 결혼해서 곰부족에서 아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각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당군왕검은 어디에 나오냐면 선생님 그때 기록된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어디 나왔을까? 그렇지, 삼국유사라는 책에 나왔어요. 고려시대 때 이련이라는 사람이 쓴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운기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두 책에서 나왔다는 거는 살짝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생각해봐. 아까 호랑이랑 곰이랑 싸웠다고 했잖아. 네. 부족이래. 호랑이 부족, 곰부족이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곰부족이 이겼다고 했지, 맞지? 그럼 그 곰부족을 믿는 거니까 어떤 신앙? 당군? 아까 배웠잖아. 동물을 믿는 걸 뭐라고 했어? 토테미즘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또 고조선 시대에는 특이하게 법이 있었어요. 팔쪽이야. 이거는 한서라는 중국 책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팔조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개만 남아 있어요. 8조 법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세 개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야. 그 하나가 뭐야? 세계 조. 뭐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뭐야?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렇지. 남에게 상처 입으면 곡식으로 갚는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뭐야? 뭐 도둑질하거나 그러면 노비로 삼는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아니면 뭘로 갚는다. 뭐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아, 사람 목숨을 되게 소중히 여겼구나. 그리고 농사를 짓는구나. 그리고 각각의 재산이 있었구나. 계급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 8조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당군왕검이 이제 고조선을 지으면서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언제? 위만 생각해봐. 옛날 똑같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 서쪽에 있는 유럽이나 그런 데도 다 똑같아. 청동기 문물을 갖고 있었는데 그 청동기 문물을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한테 멸망을 했어?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한테 멸망을 했어요. 다 왜? 청동기랑 철기는 게임이 안 돼. 그런冲动 게임이 안 돼요. 그냥 그거라 생각하면 돼. 활이냐 총이냐 거의 그 수준이야. 상대가 안 되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럼 철기랑 청동기랑 싸우면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위만이라는 중국인이 고조선으로 넘어와요. 아마 그거는 예상컨대 중국에서 뭔가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 중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져가지고 자기 세력을 데리고 고조선에 와서 기화를 했는데 거기서 보세요. 고조선 지대 보니까 얘네들은 다 청동기야. 난 철기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위만이 왕이 되고 그 원래 있던 고조선의 준왕이라는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겨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있어. 자, 위만조선은 중국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국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쌤 오칠이 봤잖아, 맞지? 네. 쌤 오칠이 어디 사람이야? 가나 사람. 그렇지. 근데 그 만약 쌤 오칠이 갑자기 국적을 변경했어, 한국인으로. 그 다음에 열심히 막 우리나라에서 막 정치하고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존경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어. 자, 그럼 우리나라 이제 가난 거야? 아니지, 맞지? 우리나라로 귀화했고 우리나라 문화와 풍습을 다 익혀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맞지? 똑같아요. 이 위만이라는 사람도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중국 걸로 갈아치운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 그냥 고조선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위에 지배계층도 신하들도 고조선 사람으로 계속 유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만조선은 우리나라의 고조선이다 라고 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고조선이 이렇게 발전하다가 어떻게 될까? 멸망해요. 멸망하게 돼요. 누구한테? 한나라. 이게 중국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이 한나라라고 중국도 춘추 전국 시대라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가 막 이렇게 싸운 시대가 있었어. 그거를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이라고, 진나라의 황제 진시황. 그 사람이 통일을 해가지고 만리장성도 쌓고 뭐 자기 아방궁도 짓고 뭐 이런 걸 했어요. 만리장성은 다 들어봤지? 네. 그런 걸 쌓다가 백성들 너무 힘들게 하니까 2대 3대 때 3대 때 진나라 3대 때 왕 때 반란이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반란이 초나라 한나라예요. 이 초나라 한나라는 너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장기말 있지. 네. 장기말에 초록색이 초나라 거예요. 초나라라고 써 있어요. 초 대장말이 초. 위는 한나라. 빨간 색깔은 한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어쨌든 이 초안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둘이 초나라는 유방, 한나라는 항우. 항우와 유방이라고 이 둘이 싸우다가 한나라가 이겨요. 한나라가 다시 중국을 총일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 중국을 무슨 족이라고 해? 그렇지, 한족이라고 하잖아. 어쨌든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자, 항상 알아야 되겠지만 고조선은 우리나라 한반도는 중국인이 볼 때는 되게 불안한 나라야. 불안한 위치에 있는 거야. 위험해. 왜? 항상 뒤통수를 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인들은 항상 우리나라를 침략하거나 아니면 동맹을 맺거나, 왜? 같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런 관계를 잘 맺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이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나서는 이 8조법이 몇 개로 바뀌어? 3개. 60개로 바뀝니다. 자, 생각을 해봐. 너희들 법 조항이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그 사회가 안정될 걸까? 불안한 걸까? 불안해요. 불안한 거야. 왜? 다 키워.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사람을 싸대기 때리면 안 된다 라는 거는 법이 필요 없었어. 고조선 땐. 왜? 어차피 안 때렸으니까.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서로 착해서 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이런 법이 없었어.
예를 들어 왜? 알아서 잘 도와줬으니까. 근데 이제 안 도와줘. 이제 길 가다가 막 사람 때려. 그러니까 법을 계속 여러 개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60개나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고조선인데 이 고조선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디쯤 있었을까 알 수 있는 거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유물. 뭐 있을까요? 그렇지. 비파염동검, 고인돌, 그리고 미송리식토기. 요 세 개는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여러 개의 국가가 생겼어요. 자, 고조선이 멸망할 쯤엔 청동기였을까 철기였을까? 그렇지. 이제 철기 시대에 여러 국가가 생기게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은 친구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봐주세요. 끝!